그냥 공사장 같은 분위기입니다. 나는 여기까지만 A에서 뭐 D까지만 하겠어. 나머지는 내일 아니니까 모르겠어. 이러니까 한번 일을 당하시면 너무 고생하시고. 안녕하십니까. 아파트의 가치와 품격을 높여드리는 명품 아파트 위원회 돌아왔습니다. 오랜만에 스튜디오 촬영인데요. 아파트 생활 하시다 보면 아파트 뭐 당연히 나이 들게 되고, 나이 들게 됨에 따라서 공사들이 일어나게 되죠. 그거는 뭐 아파트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시는 집에서도 아파트 공사는 일어나게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누수 있었던 것 같고, 정말 골치 아프죠. 누수 일어나게 되면 누수 원인을 찾는데 저희 전 에피소드에도 나오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리고 또 이 아파트 구조상 이웃들의 협조도 필요하고요. 또 공용배관인 경우에는 또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또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은 원인 찾기가 정말 힘든데, 그런 뭐 누수가 있겠고, 우리 집 같은 경우 또 보자. 라디에이터가 또 좀 고장이 나가지고 라디에이터 욕실에 교체 작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. 그것도 전문 업체를 찾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몇 업체를 섭외를 해서 공사를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에피소드 올라온 것처럼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아파트 실외기에 비둘기가 거주를 하는 바람에 비둘기 망 설치를 하는 작업을 했었죠. 이렇게 뭐 다양한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아파트 이제 저희 거주하는 공간에 공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런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수리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에피소드들은 뭐 다른 데서도 또 많이 다루고 있고요. 저희도 뭐 앞으로도 다루고 싶고 뭐 전편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, 오늘 다룰 주제는 그런 수리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수리 후의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. 이 아파트 공사 후에는 이제 뒷정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? 뭐 손쉽게 얘기하면 청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, 저희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게 무슨 사무실 공간도 아니고 저희 주거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. 그러니까 물건들도 다 있고 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. 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잖아요. 물건 옮겨야 되고, 또 물건 옮긴 데서 공사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공사에 대한 소음, 또 막 분진, 또 뭐 청소, 이런 것들이 다 딸려서 그 뒷이야기가 마치 동화책의 그 결말 뒤에 나오는 얘기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은 거죠. 공사가 잘 끝났다,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.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누수라고 하면은 뭐 이건 말할 나위가 없겠죠.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 공용배관 쪽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 벽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뭐 공사를 진행하게 됐는데, 뭐 분진이랑 그런 것들이 뭐 상당한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. 그때 뭐 저희 청소기 또 풀 가동시키고, 또 물걸레 또 청소기도 뭐 가동시키고 했던 기억이 나고, 그 청소기 지금 고장나 있습니다. 뭐 그때 그 분진을 빨아들이면서 좀 뭐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AS에서 고쳐야 되는데 아직 못 고치고 있고요. 라디에이터 같은 경우는 자궁 공사였어요. 욕실에 있는 조그만 라디에이터 교체를 하는 작업이었는데, 그 조그마한 거 한 공사 시간으로 그거 한 1시간 걸렸나? 청소하는 데는 1시간 넘는 것 같더라고요. 그것도 상당한 부분에 그 먼지들이 발생을 합니다. 그 공사 잔해물들이 있고, 물론 이제 공사하시는 이제 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치워주세요. 뭐 그냥 가시지는 않잖아요. 뭐 공사 끝났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시는 분은 없는데,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가실 수도 없는 게 진짜 현실이잖아요. 비둘기 망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실외기 밖에다가 이제 망 설치하고 그런 작업이지만 내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장비도 옮기게 되고, 또 이 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먼지가 3시간 뭐 정도 그 망설치 작업 끝난 다음에 제가 청소 1시간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렇게 뒤처리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텐데, 저희한테 이제 제보를 주신 제 지인의 경우에는 그 집에 보일러가 터지는 상황이죠. 그러니까 보일러 터지게 되면은 이제 흔한 일은 아니죠. 저희가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, 그렇게 되면 뭐 전체 집이 물바다가 됩니다. 이제 수도관을 잠그고 해당 업체 사장님을 부르게 되겠죠.
그렇게 되면 이제 공사를 이제 하러 오시게 되는데, 공사하는 부분들이 이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분을 딱 포인트로 잡아가지고 고치기가 조금은 힘드실 거예요. 그래서 방마다 다 뚫습니다. 욕실이든 뭐 마루든 다용도실이든 다 뚫습니다. 방마다 뚫고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 규모가 크고요. 그 공사 소요실은 이틀 걸리셨어요. 이틀 걸리셨고, 당연히 이틀 동안 공사 현장이 되기 때문에 모텔 생활을 이틀 하시고 이제 공사 끝나고 돌아오신 경우거든요. 근데 이제 돌아오실 때도 이제 그 업체 사장님하고는 공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와서 이제 생활하시면 된다 말을 듣고 이제 모텔에서 방을 빼고 돌아왔는데, 이제 굉장히 놀라신 거죠. 도저히 주거를 할 수 없는 상황.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냥 공사를 하시고 뭐 식사하러 나가시잖아요. 거의 그 상황인 거지. 그러니까 집이 전혀 이게 공사가 진짜 끝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현장 그 자체입니다. 또 그도 그럴 것이,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군데 작업을 하시고 이제 뭐 장비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또 처리할 것들 막 처리하시고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렇게 되니까 안전화 신고 그냥 바닥에 돌아다니실 거잖아요. 그러니까 뭐 집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한 건 사실입니다. 제가 그 집을 한번 방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자료하면 나오겠지만 그냥 공사장 같은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웬만큼 청소를 해서는 집이 정리가 안 되는 건 사실이고요.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날 잡아가지고 뭐 하루 이틀 사흘 해가지고 뭐 한 보름 잡고서 할 수도 있는데, 뭐 사람들마다 주거하는 그런 환경들이나 또 그 생활 패턴들이 다 다르시니까 이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막막하신 거죠. 그래서 청소 업체를 섭외하셔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, 청소 업체도 이제 흔히 사용은 못 하시잖아요. 이게 아마 이사를 해서 입주 청소하시고 뭐 그럴 때 한번 사용을 하실 텐데, 청소 업체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알겠지만 단가가 상당히 나갑니다. 뭐 연락을 해보시고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실 때 뭐 견적을 한번 보시겠지만 한 45에서 50 사이로 보시면 대충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. 청소 전문 업체는.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되시니까 이제 이 제보 주신 분은 그 지자체 있잖아요. 지자체 이제 고용 지원센터 그런 데가 있어요. 그런데 연락을 해보니까 그 청소 인력을 또 그 컨트롤 해주셔가지고 그 2명 기준으로 해서 한 명당 7만 원씩 단가를 설정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알게 돼서 처음에는 그쪽을 컨택을 했습니다. 그쪽을 컨택을 해서 아침에 작업을 하러 오셨는데, 아무래도 이 전문 업체와 이제 어찌 보면 그 고용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지원받는 상황이죠. 그 차이가 얼마나 날까 좀 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일단은 전문 인력이 아닌 분들 2분이 오시는 거고, 뭐 말씀은 이제 경력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일단 장비가 없으세요. 별 장비를 안 들고 오시고, 걸레 이제 청소를 해야 되니까 걸레 같은 거를 좀 가지고 오시는데 전혀 이제 우리가 생각한 업체의 느낌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, 지금 케이스의 경우. 근데 뭐 다른 고용지원센터의 상황이 얼마나 다르겠냐 싶은 거죠. 청소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잘 안 되죠. 이게 그냥 일반 집의 청소가 아니라 지금 공사가 막 이루어졌다가 끝마치고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대충 그냥 집안 청소하듯이 해가지고 때가 안 벗겨집니다. 그래서 그 굉장히 답답해 하시면서, 그래서 욕실 청소는 어떻게 해주실 거냐고 이제 여쭤보니까 집에 그 청소 장비가 없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시는 거지. 그래서 집에 무슨 우리가 청소 장비가 그렇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청소하러 오신 분이 역정을 내시면서 아니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청소를 우리가 하냐, 이제 그런 좀 어이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대로는 도저히 진행을 할 수가 없겠다 해서 그 1시간 그 사용에 관한 것만 이제 비용을 처리하고 이제 계약을 현장에서 종료하면서 또 욕을 많이 드시고, 그러니까 이 지인분들은 이제 공사장 그 공사하신 사장님한테도 좀 핀잔을 들으시고, 공사장 사장님은 그냥 다들 살던데 왜 너는 그렇게 유난을 떠냐, 그리고 또 청소하러 오신 이제 고용지원센터에서 오신 분들은 야, 난 청소 이거 하면서 너처럼 까다로운 사람 처음 봤다, 뭐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.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집안에 지금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
그 부분들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청소업체를 섭외를 하셔서 청소업체 45만원, 47만원 뭐 이렇게 견적을 내셔가지고 청소업체 인력, 전문 인력 한 3명이 오셨는데 당연히 청소 장비가 몇 박스가 들어옵니다. 그래서 한 4시간 청소를 진행을 했고요. 그 결과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집이 정리가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좀 아쉬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건데, 그 공사하시는 분들은 어찌 보면은 매일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잖아요. 근데 이걸 당하시는 대부분의 이제 입주민들의 케이스에서는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요.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. 그리고 이런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A부터 Z까지 좀 다 그 현장에서 일을 하시니까 잘 아시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미리 주시던지, 아니면은 좀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청소 업체를 연결을 시켜주시면 훨씬 더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나는 여기까지만 A에서 D까지만 하겠어. 나머지는 내일 아니니까 모르겠어. 이러니까 한번 일을 당하시면 너무 고생하시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로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미리 그 공사하시는 사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뒤에 어느 정도 이게 일들이 발생하는지를 잘 체크를 하시고 미리 이러한 청소 관련된 서비스들도 준비를 해서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활 아이디어를 드립니다.